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간담회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당선부대변인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과 자유롭게 소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 네,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수석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원우 제3정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홍일합 제4정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은 한 15분 정도 이후에 도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정식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했지만 준비된 국정운영과 긴밀한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숱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쳐 변화와 개혁의 활력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잔인된 권력기관의 일탈을 바로잡고 제도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검사 인사제도를 정비해 법무부에 탈검찰화를 실현했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 또한 국내 정보 담당관을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 중심의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OECD가 발표한 정보 신뢰도가 2017년 32위에서 2018년 25위로 7계단이나 올랐고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도 전년 대비해 6계단 상승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혁신과 포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의 질 개선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당정은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 성장과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규제 시스템의 전면 혁신, 신산업 기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은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DS 프리미엄과 국가 신용 등급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로 경고합니다. IMF도 우리 정부의 거시 건전성이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명목임금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벤처 투자 금액 2018년도 3.4조 원과 신설 법인수 2018년 10만 2천 개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G와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 역시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됐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임금 조기 인상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고 문재인 케어와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했습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해서 2016년에 비해 순환 출자를 90% 이상 해소했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대 수수료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기간으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넷째,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택시 카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당정은 향후 경산노위의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 안정과 질서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와 협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북한의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당정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가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의 뜻을 모은 점을 주목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축 중인 정부 양국의 경우 1만 톤당 관리 비용이 1년 동안 37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비축 중인 정부 양국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131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양국은 3년이 경과하면 사료용으로 처분되게 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관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야당의 화답을 간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촛불 광장의 함성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치, 든든한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 저성장과 교역 둔화 움직임, 미중 무역 마찰 심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하락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에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등 민생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 정책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당정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 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에 내놓겠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먹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세 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R&D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습니다. 스마트 3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당정은 산업 전반에 스마트 제조 혁신이 확산되도록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장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도 지속하겠습니다. 규제 혁신 5법 처리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혁신적 규제 개선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중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월 9일 기준 현재 규제 샌드박스 49개를 처리했습니다. 빅데이터 3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혁신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 확충의 또 다른 축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3개의 균형 발전 수건 사업 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법 등 후속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올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17개 시도 예산 정책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취합된 지역별 조합과 예산 수요도 정부 정책과 내년 예산에 당이 앞장서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 안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당정은 교육과 안전, 복지, 일자리 등 주요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 교육법, 지방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은 민생안전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소방관의 국가적 전환입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험 첨로와 도로 등 노후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수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당정은 노후 SOC 개선과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국민안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구조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용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소득 지원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임금,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청년 종합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또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친화형 스마트 상담 조성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청년 대책 관련 예산을 배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의 대책들과 함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하여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당정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들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도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편성, 운용 기준은 국제금융기구들의 공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셈입니다. 마침 오늘 16일 목요일에 국가재정점검회의가 개최되는데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 파업, 국회 가출로 국회가 한 달 넘게 운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는커녕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입이 닳도록 강조했지만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추경안에는 940억 원의 산불 예방, 진화 인프라 예산을 포함해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예산 1,13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4,169억 원 등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5월 중에 추경을 처리하고 상반기 중에 예산이 집행돼야 합니다. 발목 잡기 정치 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그리고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법 등 민생입법 처리 또한 시급합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소상공인 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처리도 시급합니다. 산업위기적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월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마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인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전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5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 등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단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5월 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올 가을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정책 토론의 진행과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함께하는 정책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 전당대회를 통해 21세기형 정책 플랫폼 전당, 국민과 함께하는 유능한 정책 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민생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혁신적 경제, 포용적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현희 제5 정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현황과 관련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 참석해 주신 정조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제가 먼저 한 말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책 차원에서 5월 9일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평화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었습니다. 현재 아마 이에 대해서 사거리는 약 한 270km에서 420km, 고도는 약 40여 km로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이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현재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탐정과 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현재 정밀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군은 육지와 그다음에 해상 공역상에서의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추가적인 또 특이동의 있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의 아주 긴밀한 실무급 또는 고위급 공조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추가적인 긴장 보정이 발생에 대비한 그런 대비 태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에 대해서 현재 한 두 가지 정도로 현재 판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인데 일단 감정은 이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직접적인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이걸 금지하고 서로 지키자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추기의 자기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일단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미사일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가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부 탐정과 지원을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면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이 미사일이 과연 탄도 미사일인가 여부가 판단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제가 미국의 어떤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예상된다는 그런 아마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정부에서 미 국방부의 여러 가지 확인한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계속 변함없이 진행을 할 거라는 얘기들 듣는데 뭐 시기나 규모 같은 거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저는 앞으로 대북 일단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수업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의 규모, 그다음에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전 과거 정부, 특히 이제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약 30만 톤가량 평균적으로 보면 식량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우리의 식량 비축 규모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131만 톤가량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정한 규모 어느 노선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네, 네. 정책 전당대회가 9월이나 10월쯤에 유치가 되는 건가요? 날짜 정해진 건가요? 대략 현재 정책 전당대회는 최종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대략 9월 초쯤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상에서 당원들, 전 당원들의 정책적인 의견 수준을 통해서 그걸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때 그와 같이 해서 민주정치연구원과 정책 엑스포도 같이 결합해서 치를 기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민기 정준현 선생님께서 현재 정책 전당대회 추진단장을 맡고 계신데, 추가를 나타내 주시죠.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추석 전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책 엑스포와 정책 전당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측부터 위로 올라오고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도당위원회, 그리고 정부, 중앙당 차원으로 수렴이 돼서 올라오는 과정을 하기로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에서 당 오픈 플랫폼 구축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 일정을 감안을 하면서 이 당원 게시판이 안정화되는 것이 대략 6월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는 대로 6월부터 지금 금방 김민기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별 정책 전당대회를 시작을 하면서 시도가 중앙당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으로서 끌어올리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매일 경제 윤정입니다. 주 52시간 내부에 앞서서 버스노조가 다음 기준에 총 파업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당정간에 논의가 있었는지, 또 어떤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네, 그런 관계에서 현재 어제 5월 8일부터 버스노조에서 이제 파업 찬반 투표가 들어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파업 여부에 대해서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결정한다는 그런 상황들인데, 현재 당정은 이에 대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고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이제 주 52시간 거리 300일 미만 300일 이상에 대해서 52시간 도입이 7월 2일부터 버스 업종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버스 업계의 추가적인 고용 문제, 버스로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걸 보셔서 당정과 그리고 또 관련 지자체,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여러 상황들을 같이 종합하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뭔가 합리적인 방안들 최대한 다음 주 중으로 도출을 할 계획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말을 보니까 초반에도 이제 권력기관 검역사건 조정한 관련해서 절실 입장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검찰개혁하고 경찰개혁을 우선에 들어갈 때 국정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국정법 개정안도 계획 중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에서는 이 법안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올려져 있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 이제 해당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여야 간의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에 검찰이나 경찰관 측에서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 우려와 또는 그리고 불만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들이 같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말 그대로 검찰총장도 출석하고 경찰청장도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사개특위 내에서 각 기관의 입장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걸 충분히 경청하면서 여야가 논의하면서 필요하다면 일부 보완들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이 공론화되고 정말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정원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올려진 법은 아닌데 이제 처음에는 강추에는 국정원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제 지정해서 올리려고 처음에 당에서는 입장을 갖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여야 간의 이 국정원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약간 아직 논의가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수준으로 그때 일단 빠졌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논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추가를 하면 정보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각 조문별로 생성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는 이루지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공수사권의 이관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수사를 국정원에서 하고 기소 단계에서 이관한 경찰을 유전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쪽으로 자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저기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쪽이 안 되세요. 마이크 있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당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지, 탄력근로제도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쨌든 최저임금과 그 다음에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빨리 이게 열려서 빨리 좀 논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을 경사논의에서 합의를 정말 어렵사리 봐서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에 여기 수석 계십니다만은 판논에서 앞으로 이 법을 다루게 될 텐데 빨리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경사논의 합의에서 올라오는 안들을 빨리 3개월, 6개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여야가 논의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여건 속에서 좀 약간 빨라서 그에 따른 지금 법정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을 합의한 법안에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에 대한 게 빨리 이루어져야 그 틀에 따른 최저임금 논의가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건데요. 6월 30일까지 원래 계획대로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결정돼야 되거든요. 내년도 인상이. 그렇게 되면은 현재 결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법에 의해서 이 논의를 할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 법안이
정말 필요가 안 되면 헌법에 의해서 우리 들어갈 건지, 우리 6월 30일부터 하시면까지는 매력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좀 연장을 강화하고 빨리 시법이 열 건지 국법이 열 건지 빨리 결정해 줘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패트하고 있는 거예요. 패트하고 지금 이 중요한 이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야지 전반적인 우리 사회 경제의 여건과 경영계, 노동계 이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최저임금을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빨리 보완할 건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할 것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도 결정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사실 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어요. 5월 국회를 빨리 열어서 특히 근로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는 빨리 국회에서 그걸 처리해 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KBS 쪽입니다. 그 추경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님도 야당 주도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나경원 대표도 계속 재추경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지. 일단 정부안에 현재 추경안이 제출이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안전 분야가 있고 또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 두 가지로 추경이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추경안이 이제 정부가 제출한 거에서 어느 정도 수정 조정이 될지 또는 뭐 추가가 될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걸 조정한다 만다는 여부를 얘기하는 절차가 아직은 너무나 뜬구름 얘기고요. 다만 재추경과 그 다음에 경제활력 민생한 추경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를 포함한 국민안전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 4분기에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0.3으로 이렇게 좀 약간 내려앉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국제기구나 그다음에 현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지금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을 재정의 역할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경제활력을 공모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렇지 않고 계속 분리하자는 철저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빨리 논의를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좀 덜어내고 어떤 부분은 더 추가하고 만약에 재난과 관련해서 포항 지진 관련해서 1131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또 추가적인 게 반응이 자연환경에서 필요하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 여러분과 논의를 하자는 건데 지금은 애시당초 추경의 출자도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 말겠다는 거지. 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은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6월부터 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추경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5월 국회가 소집이 돼야 하는데 바로 이제 엊그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셨고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호랑이 부총리가 바로 여야 지도부를 방문을 해서 추경에 대한 긴급성을 절박성을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대북 신장적인 관계가 있어서
5당 대표기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여야정 사전 지침도 할 수 있다. 다음까지 다 그것도 제거화시키자. 이런 정말 그 정부 차원이나 또는 청와대나 또 당 차원에서 시민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같이 경주를 하면서 쭉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 전환과 국면 전환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하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 정책위 의장님의 정리 발언을 듣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뭐 정리할 건 없고 다만 바로 전에 언급하셨던 추경 문제 이 부분은 제 추경을 분리하자 말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상임위를 열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필요한 불효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불효불급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더 추가를 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업무를 그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앞에 상을 차리는데 내가 원하는 상으로만 차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추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수석부의장님 정리가 감사합니다. 예, 제 4정정일정 재추경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포항 지금 추경이 1131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계속 국회 차원의 입법권 있는 특별위원회로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추경뿐만 아니라 특별법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차원의 포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응답해 주기를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산업 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하세요입니다. 지금 산업위에 계류돼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해서 800개 계류되어 있어서 원오브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조위원장님들의 일단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책위 의장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